안녕하세요. 자담 세모에게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희영 sem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제도 중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그 과세 대상은 첫 번째,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든가 9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일지라도 이때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증금 등이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2021년까지는 당해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택 임대소득을 계산을 할 때 주택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합산해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과연 본인에 대한 그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단은 주택수는 이때 부부를 합산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직계 좀비속이 소유한 주택수는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미혼인 본인이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한 채인 경우에는 역시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든가 9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는 비록 1주택자일지라도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부부가 합산하여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소형주택이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 이제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2021년까지 그 귀속되는 소형주택,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월세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비과세가 됐잖아요. 하지만 주택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2주택 소유 기간 동안의 월세 임대 수입은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만일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가 되고요. 당의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때는 상가 임대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우리가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이때는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일지라도 월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데 그때 판단 기준일입니다. 우리 이때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또는 만일 이러한 해당 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 당해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다. 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부부 합산을 해서 2주택 소유자와 기준시가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월세 없이 전액 전세금만 받는 경우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전세금은 부부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이때 과세 대상이 이제 해당이 되며
2021년까지는 당의 소형 주택과 관련해서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당의 전세금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형 주택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죠. 당의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의 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택수 판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아니면 임대하고 있는 그 임대주택만의 수인지 여부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50대 50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주택수 산정 방법입니다. 갑과 을은 모두 다른 주택은 없습니다. 이때 공동 소유주택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당의 주택의 임대 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지분율 50% 미만인 소수지분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일지라도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소수지분 공동소유주택은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원칙론적으로는. 하지만 잘 보십시오. 2020년 귀속분부터는 비록 소수지분권자라도 내용을 잘 보세요. 해당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두 번째,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서 당의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일 경우에는 이때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소수지분제 소유권자일지라도 이러한 해당 주택 임대에 대한 그 수익 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라든가 당의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 주택의 지분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살펴볼 간주 임대료입니다. 주택보증금에 대한 그 간주 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그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당의 보증금에 대해서 2020년 귀속으로는 연 1.8%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해서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요. 당의 보증금의 그 합계액에 대해서도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의 감주임대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우리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비소형주택을 세 채 그리고 소형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주택 세 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수에선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비소형주택을 세 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임대 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라든가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에 주택임대 수익금액 계산 방법입니다. 우리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라든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만약 있다 그러면 이때에는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원칙론적으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를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고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라든가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듬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이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만약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이제 납세자분은 종합과세 방식과 이제 분리과세 방식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신고가 가능하고요.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이제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다 그러면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이제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때에는 당해 주택임대에 대해서 그 임대업 등록 여부라든가 다른 소득 금액의 존재 여부,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 등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각의 납세자마다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이 유리할지는 일률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분들이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한 경우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세액 비교를 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에 이제 모두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인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30%,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5%에 해당되는 소득을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라든가 기본공제가 이제 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8월 18일이었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이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등록하는 유형 중에 단기 민간 임대주택과 우리가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주택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살펴볼 마지막 사항입니다. 주택시장 안전보완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단기 임대 사업자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폐지된 유형, 즉 단기 민간 임대주택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즉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를 우대하는 제도와 소형주택에 대한 그 임대소득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 등록이라든가 자동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간에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2021년부터 확 달라지는 제도 중에 하나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이제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 그리고 두 번째, 주택수 산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